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하는 남자 진범입니다.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추석을 이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과연 복막 추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혈액 추석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복막 추석이 뭔지 이제 혈액 추석이 뭔지 알아야겠죠? 근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복막 추석은 복막강에 투석액을 주입해서 복막으로 노폐물이나 수분을 제거하는 게 간단하게 복막투석이고, 혈액투석은 이제 저처럼 이제 여기 혈관 수술을 하거나 동정맥류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목에 카테터를 해서 이제 인공 신장기를 사용해서 수분이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복막 투석의 이제 장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복막 투석은 장점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복막 투석의 장점. 복막 투석의 장점. 간단하다. 집에서도 할 수 있죠. 복막 투석은.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또 고혈압과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이 드물다. 고혈압과 수분 불균형이 드물고, 또 식이 제한이 적습니다. 식이 제한이 적다. 근데 이 식이 제한이 적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이 식이 제한이란 건 제가 봤을 때 이 수분과 칼륨 정도, 그리고 장소만, 이런 이 복막 투석할 장소만 있으시면 여행이 가능합니다. 장소만 있다면 여행 가능. 장점은 요 정도로 간단하게. 근데 저도 복막 투석은 제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 복막 투석은 제가 이론적으로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 혈액 투석은 장점이 뭐냐? 혈액 투석에 장점이 있을까요? 혈액 투석에 장점이 있긴 있는데 치료 시간이 짧다. 보통 평균적으로 혈액 투석은 한 4시간 정도 하죠. 한 4시간에서 길면 한 5시간 정도. 물론 이게 소변이 어느 정도 나오고 좀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짧게 3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분과 노폐물이 좀 효과적으로 많이 빠집니다. 좀 효과적으로 좀 많이 빠진다. 장점은 딱 한 요 정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혈액 투석은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그리고 제 생각에 여기서 좀 장점을 더 붙여보자면 이 혈액 투석은 장점이 뭐냐, 응급 상황이 대처가 빠릅니다. 그리고 혈액 투석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의 변화를 빨리 대처할 수 있죠. 자기 몸의 변화를 빨리 대처가 가능. 한 요 정도? 제가 느끼기에. 이건 저의 뇌피셜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해오고. 그리고 이제 단점을 좀 살펴보자면 단점이 좀 많습니다. 얘는 이제 복막 투석은 치료 시간이 좀 길죠? 치료 시간이 길다. 그리고 얘는 보통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한 4, 5회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막염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복막 투석은. 복막염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복통이라든가 혈압, 저혈압, 호흡곤란이 또 올 수 있고요. 호흡곤란. 단점, 여기 단점이고요. 근데 또 제가 여기서 또 단점을 하나 제 생각에 말씀드리면, 이 복막 투석은 이 복부에 이 관을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이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운동할 때 이 복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운동이 힘들다. 좀 강도 있는 운동이 힘들다. 강도 있는 운동 안 될 것 같아요. 운동이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복막 투석은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위생.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 뭐 수영장이라든가 목욕탕, 전신 목욕, 이게 좀 힘들겠죠? 단점이. 근데 또 혈액 투석은 요게 또 차이점이에요. 요게 공공시설이라든가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복막 투석과 혈액 투석 다르게 뭐 요런 강도 있는 운동이라든가 이 공공시설, 이런 공공시설,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나 뭐 전신 목욕을 혈액 투석 하시는 분들은 혈액 투석하고 다음날 이런 거 이용하실 수 있겠죠. 약간 공공시설의 자유. 그리고 투석한 날 빼고는, 혈액 투석은 투석한 날 빼고는 아마 좀 자유롭겠죠? 자유롭다. 이렇게 됐죠? 그래도 이제 요번에 이제 혈액 투석의 좀 단점을 살펴보면, 혈액 투석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복막 투석보다 좀 단점이 많아요. 왜냐? 얘는 이제 보통 저희가 혈액 투석을 하려면 혈액 투석을 하려면 쓸 데가 없네. 이렇게 할까? 보통 저희가 혈액 투석을 하려면 동정맥류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단점이 여기다 쓸게요. 단점이 보시면 외적으로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혈관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안 좋아.
외적으로 안 좋아. 그리고 주사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틀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돼. 주사를 맞아야 돼. 주사를 맞아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이 복막투석은 자기가 많이 먹으면 시간 날 때 바로바로 뺄 수 있으니까 식이 제한이 없잖아요. 이 식이 제한이 혈액투석보다 낮아요. 이 수분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근데 얘는 투석 가는 날까지 엄청 참아야 돼. 철저한 식단. 철저한 식단.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헤파린. 혈액투석은 투석할 때 헤파린이라는 약품을 넣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피가 돌아갈 때 굳지 말라고 이 헤파린이란 그 약품을 넣기 때문에 출혈이 나올 수 있어요. 헤파린에 인한 출혈. 헤파린 인한 출혈. 그리고 이게 복막투석하고 혈액투석이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몸에 쌓이는 데미지가 좀 틀리다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복막투석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혈액투석을 하면은 몸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에 데미지가 많이 쌓이죠. 몸에 데미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혈액투석이 단점으로 보면 혈액투석이 좀 단점이 많죠. 근데 혈액투석의 가장 팩트는 그거예요. 그냥 혈액투석 한 날 일주일에 3일 빼고 4일 동안은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복막투석은 대신에 그런 게 좀 없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약간 이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도 단점은 혈액투석이 많아요. 근데 혈액투석의 그냥 팩트는 투석하는 날 3일 빼고 4일은 자유롭다. 자유롭고, 그리고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복막투석은 간단하고 일단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식이제한. 복막투석의 가장 팩트는 식이제한이 편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다.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복막투석은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집에서 위생적이게 위생을 좀 잘 지키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몸에 좀 변화를 빨리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복막투석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일주일에 검사도 안 하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오시거든요. 복막투석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의 변화라든가 위생도 좀 잘 지키셔야 되고 그래야 돼서 복막투석은 좀 젊으신 분들이, 좀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하면 괜찮으실 것 같고, 이 혈액투석은 저는 혈액투석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병원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하는데, 근데 저는 혈액투석을 제가 하는 이유가 왜냐면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4일 투석 한 날 3일은 아무리 제가 뭐 환자로서 제가 이제 절제하고 지킬 게 있는데, 이 4일은 저도 일반인처럼 살거든요. 막 공공시설 가고 수영장도 가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버릴 수가 없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4일 동안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에 좀 초점을 두고 혈액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투석의 가장 팩트는 어르신분들은 투석할 때 응급상황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근데 이 응급상황이 왔을 때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 간호사분들도 있고 의사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르신분들이나 좀 자기 관리 좀 살짝 못하시는 분들은 혈액투석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되시고, 또 식이 제한이 조금 자기가 좀 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복막투석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요 정도 복막투석과 이 혈액투석에 제가 저의 생각과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마지막에 꼭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추석은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추석은 저희의 일부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영상이 길어지면 또 지루하다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아직 주제를 못 정했는데요. 아마도 다음 시간에는 과연 제 신장이 왜 망가졌을까? 제 어렸을 때 무슨 전조 증상이 있었나? 뭐 이런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